이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뭐 지금 대선판의 가장 큰 화두부터 우리가 풀어봐야죠. 과연 문재인 대세론이냐 안철수 대체론이냐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짧게 답 주세요. 지금 대선판에 실제로 지각 변동이 있는 거냐 아니면 일종의 착시 현상이냐. 정두원 의원님 있다 아니다 어느 쪽입니까? 있다죠. 있답니까? 정청래 의원님 있다 아니다. 있기는 하지만 없다. 있긴 하지만에 들어가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없는 거에 찍히는 거예요? 뒤에 있죠. 없답니까? 네, 없답니다. 있다 없다로 갈렸네요. 아니 정두원 의원님. 네. 전 지금 사실은 있다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난 월간 정두원에서는 이번 대선 이미 끝났다. 대이변 없는 한 문재인이다. 그 재미없는 대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뉴스로도 많이 나갔는데. 지금 상황이 변했다고 보세요? 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인정하고 가시면 어떡해요? 아, 잘못은 인정해야죠. 잘못 인정. 네. 왜 성급하셨고 왜 뭐가 달라진 겁니까? 아니 지금 맹렬한 기세로 이제 추격을 하다가 거의 양강구도로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문재인 대세로는 사실 이제 끝난 것 같다. 지금 앞으로 한 달 남았는데 예. 이 추세가 계속 가면은 정말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니까 아슬아슬합니다. 문재인 대세로는 적어도 끝났다. 네.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아슬아슬한 지경까지 갔다. 정청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전히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여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압도적으로 3배 이상 차이로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 말고 네. 누가 당선될 것 같습니까라고 물으면 그것은 평판이거든요. 또 그렇죠. 하나의 핵심 여론이거든요. 민심이고. 예. 그렇게 봤을 때 보통 대세론은 당선 가능성을 두고 대세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철수의 거품 현상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조정 국면을 거쳐서 문재인 우위로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잠시의 착시 현상, 네, 그렇습니다. 거품이다 이렇게 보세요. 네, 그리고 그 이유가 예. 양자 대결이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걸 가지고 여론조사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안철수 띄우기에 여념이 예, 예. 없는 많은 언론들의 그런 것을 봤을 때 착시 현상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다. 양자 대결은 불가능한 판이라고 네, 보세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건 인위적으로 양자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단일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알아서 안철수 쪽으로 표를 몰아줄 것이다. 인위적으로 여론조사를 양자만 놓고 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양자 대결을 한다면 유승민, 홍준표, 심상정이 사퇴한다는 걸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 전제한다는 여론조사 설문 조항을 설계를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 업계에서는 예, 예. 그 설문조사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당에게 예. 그렇게 가상 대결을 하는 것 자체가 허위 사실 유포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해야 된다라고 저는 요구하고 그 정도까지 있습니다. 얘기하셨어요. 양자 대결은 어차피 불가능한 판이다. 따라서 네. 거품 현상이다. 정두원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양자 대결이 이제 현실을 반영하는 건 아닌 건 분명하지만은 예. 지난번 선거 때 노무현이란다. 문재인 후보는 양자 대결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기는 걸로 나왔을 때도 뭐 그때는 왜 아무런 얘기 안 하다가 그때도 이런 조사를 했었는데 왜 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네. 이상하게 입장이 이렇게 아니 그 바뀌었어요. 초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정청래 의원님? 아니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 아니라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문재인 후보가 바뀐 건 없어요. 아니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던데. 정청래 의원은 일단 좀 약간 초조하세요. 지금 그런 거 상황이 없고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다니까 설계 여론조사. 잘못됐다. 예, 네. 그건 다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두원 의원님 말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예. 네. 양자 대결이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뭐 좀 어렵더라도 아니, 그 국민들이 이제 참고하라고 그렇게 해보는 거거든요. 그건 참고하라는 건데 그걸 갖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그 당시에는 또 잘못됐다는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잘못됐다. 아니 참고서를 잘못 만들면 시험 보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라고 만들었는데 잘못 만든 거다. 참고서도 교과서도 그럼 맞게 지난번에도 만들어야죠. 왜 지적 안 하셨냐? 잘못된 지난번에 참고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설계를 잘못한 경우는 없었죠. 아니 지난번에도 양자 대결 했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높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거 봐라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지난번 참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네. 일단 요건 요 정도로 하고 예. 정두원 전 의원님 그래서 양자 대결로 가면은 뭐 어쨌든 이길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 이길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는 이제 내일 선거한다면 문재인 후보가 이기죠. 예. 근데 지금 추세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막 며칠 사이에 10% 넘게 벌어져 있던 것이 이제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추세가 이제 무섭다는 거고. 왜 이런 추세가 생겼다고 보요? 갑자기 왜 이러는 이제 겁니까? 보수층들이 결국 이제 홍준표나 유승민 갖고 안 되니까 그러면 누가 덜 싫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싫은 사람보다 덜 싫은 사람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보수가. 예, 보수가 이제 캐스팅 보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수는 나 문재인 후보 싫어. 근데 홍준표 후보 있잖아요. 홍준표 후보도 싫어? 아니 어차피 이제 대통령이 되지 않을 건 분명하잖아요. 분명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표가 사표가 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어허. 그리고 또 누가 되는 게 이제 자기 싫다 그럴 경우에는 예. 다른 사람한테 표를 던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예. 안철수보다는 문재인, 홍준표가 더 싫다. 이런 표들이 지금 안철수 후보를 찍고 있다.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최악이 거군요. 아니라. 예. 그러면 정두원 전 의원이 보시기에는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본선 후보가 안희정 지사가 됐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세요. 지금 판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층이 역시 그 안희정 후보한테 이제 지지를 보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경선은 예. 도저히 문재인을 이길 수 없다. 세종대왕 정도 오면 몰라도. 이순신 장군도 예.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이제 민주당 경선 내부 구조고요. 예. 이제 선거 구도는 또 다른 거죠. 지금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 정청래 의원이 헛기침 2번 하시면서 상당히 불편해하셨어요. 정청래 전 의원 어떤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앵커께서 생각하시기에 미류나무에 있는 미류나무 위에 걸려 있는 뜬구름이 계속 머문다고 생각하십니까? 뜬구름이라는 거는 계속 걸려 있지 않죠. 흐르죠. 그렇습니다. 구름인데 예. 그리고 떠 맥주를 있는데. 따더라도 거품이 있으면 그 거품은 가라앉게 돼 있죠. 예. 지금 당선 가능성에서도 항상 지금까지 60% 이상으로 안철수 후보와는 3배 차이가 있고요. 적극 투표층 여기는 대체적인 여론조사가 20%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런 상태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와서 한국에 와서 투표할 수 없는 것처럼 예. 적극 투표층이 실제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문재인 후보는 지금 촛불 국면이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만큼 이 열기가 식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된 대선인데 예. 진보층의 60% 이상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죠. 다시 말해서 투표장에 나갈 적극적인 지지층 이것은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표죠.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와 있는 보수층은 예.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이 강하고 어떻게 보면 부초처럼 부유하는 그런 표다. 부초처럼 부유하니까 충성도가 높지 않은 표다 이 높지 않은 말씀이세요? 표죠. 중도나 보수 요 표는 정말 안철수 후보가 너무 좋아서 지금 표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화가 왔으니까 한 표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현찰이라고 볼 수 있고 안철수 후보는 약속 어음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군요. 따라서 실제 투표 결과, 실제 선거 결과는 문재인이 여전히 유리하다. 네, 그리고 어차피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예. 결국은 보수층을 대변하기 때문에 보수표는 그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아니, 정두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당선 가능성이나 적극 투표층을 막 갖다 대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궁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궁죽통이라고 그래서 궁하면 통하게 돼 있어요. 제 얘기는 절실하면? 이럴 때는 이제 선거 전략을 대대적으로 바꾸든가 그래야지. 자, 그렇게 그러면 정두원 전 의원이 잘 맞추시는 거 아시죠, 정청래 의원님? 저보다 잘 맞춥니까? 제가 그건 뭐라고 아니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정두원의 조언을 잘 들으세요. 자, 네. 조언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길 일이 아니고 예. 지금 이제 너무나 적폐청산이니 뭐 청선이 뭐 이렇게 이제 과거 지향적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으로 보세요. 대화 또 아주 적극적으로 나도 연정하겠다 말이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줘야지 보수층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덜 느끼고 안철수한테 간 표를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첫째, 예. 투표를 안 한다. 투표 안 둘째, 한다. 문재인이 되니까 안철수 찍는다. 셋째, 그래도 일단 보수당을 찍는다. 이렇게 셋이 나누는데 예. 이제 선거 전략을 이렇게 화합으로 변동을 하면은 예. 안 찍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확장성 말씀하시는 건데 예, 저는 그 예. 말씀 듣는 중에 연정이란 단어가 예. 이게 지금 문재인 후보가 받을 수 있는 단어입니까?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 얘기했을 때 사실은 상당히 공격을 했는데요.
새로운 대한민국이 뭐냐 키워드 분석을 해보면 예. 실제로 키워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정의,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당 후보가 막 경선에서 이제 확정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저렇게 이제 눈이 가긴 하지만 실제로 촛불 국면이 이 상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좀 차분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체성이 애매모호합니다. 연지 안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수표가 잠깐 걸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걸쳐 있다. 앞으로 안철수 후보 진영에서는 예.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좌로 갈까 우로 갈까 상당히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곤란함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명한 깃발을 들고 그 깃발을 보고 지지자들을 오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대선 선거운동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선명한 오늘 이제 국민의당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선명한 깃발을 들면 집토끼를 모으는 건 확실하지만 선명한 깃발이라는 것은 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끌었던 촛불 민심 촛불 그것을 민심. 얘기하는 겁니다. 벌써 안철수 네, 후보 네. 진영 같은 경우는 사드 문제를 가지고 오락가락 지금 자충우동을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수표를 의식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박근혜 대통령 사면 운운 이런 얘기하는 것이 보수표를 의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사면하겠다라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그러나 어쨌든 해명했습니다. 사면 절대 안 된다. 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그렇게 못한 거 답하지 아닙니까? 않았다는 부분. 아직 아. 재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해야 될 것을 사면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다. 예.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러니까 선명하지 못하다는 것이 결국 안철수 후보의 발목을 잡게 될 거고 곤란해질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거품 빠질 거다. 정두원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청래 의원이 친노 친문의 성골 같은 분이잖아요. 잠깐만. 저분들이 저런 생각을 하니까 저는 보통 이제 문제- 육두품으로 투합니다. 네, 뭘로 또 가신다고요? 육두품으로 통해요. 성골 진골은 아니시랍니다. 저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니까 문재인 후보가 확장성이 없는 겁니다. 저는 친노가 아니고 홀로라고. 네. 그래서 예. 이제는 거기까지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네. 이렇게 버텼는데 이제는 이제 그걸로 부족하다 이거죠. 제가 지금 좋은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 충고는 받고 콜. 네. 지금 두 분이 처음으로 요 얘기하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하셨어요. 정돈 후보라니. 네. 정돈 의원님한테 가끔가다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 시점에서 요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정청래 의원님. 네.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지금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하는 게 사실이에요. 본선 시작되면서 급상승하는. 네, 그거 인정합니다. 왜 지지율이 인정하시죠? 왜 지지율이 뛰는가를 분석해 보니까 네. 지금 뭐 보수 얘기하셨습니다만 정두원 전 의원이 요거는 마지막 당락의 키를 준 게 보수다 이 얘기시고 지금 표 분석을 해보면 결국 안희정 지사를 뽑았던 안희정 표의 50에서 60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재명 표의 30이 이동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이 표를 문재인 후보가 가져왔어야 되는 표인데 사실은 어떻게 이 표가 다른 당 후보에게 갔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시적으로 지지자들 감정이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호프 미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후보 네 분이 모여서 네 사람 다 만나서. 그래서 모여서 일단 후보 하시던 분들부터 콘크리트 단결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그 예. 지지자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프 미팅으로 문제는 돌아올 거다. 지금 이 촛불 국면 이후에 예. 실제로 보수층에서도 인정하다시피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진보층으로. 예, 근데 예. 그 진보에서 대다수 60% 오늘 한겨레신문 보니까 60% 이상이 견고하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콘크리트 지지율이 그 정도가 있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호프 미팅으로 정리될 거다. 네. 근데 그 감정이 그냥 상한 감정이 아니라 이번에는 문자 폭탄, 18원 후원금 이런 것 때문에 뭐 안희정 후보가 질렸다란 표현까지 쓸 정도로 상했었거든요. 네. 정말 그 회복될까? 말은 좀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질렸다라는 말은 네. 그렇게 보세요. 근데 본인한테도 굉장히 손해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 요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좀 보실 수 있으니까 다른 그러니까 다른 상황. 저렇게 쓴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안 들으면 자기 손해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감정 문제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아까 안희정 이재명 표가 그대로 안 갔다는 얘기가 바로 그게 보수층의 표입니다. 보수층에서 안희정 이재명을 밀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니, 근데 안희정 이재명을 보수층이 예, 그렇죠. 중도는 이해돼도 보수가 밀었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는 지금 실망하고 있잖아요. 이제 자기들한테. 그래요. 예, 이제 예, 예. 지지 세력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예. 그나마 안희정 이재명한테 이제 한번 희망을 걸어본 건데 그게 이제 결국은 문재인한테 안 가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치유는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정청래 의원의 예언처럼 호프 미팅도 하고 막 자꾸 만나는 모습 보여주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문재인 후보한테. 안희정 이재명을 끌어안는 것 갖고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전략을 제대적으로 꼭 수정을 끌어안으면 해야 됩니다. 되지 않습니까? 꼭 끌어안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왜 그런 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꼭 끌어안으면.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는 별걸 다 해야 되는데 예. 왜 끌어안는 걸 못하는 건지 왜 다 탈당하게 놔두는지 그런 게 이제 국민들이 좀 답답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이현주 의원의 지금 탈당 말씀하시는 건데 정청래 전 의원님. 지금 이현주 의원이 어제 탈당을 하면서 저랑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탈당을 고민하는 사람이 꽤 있는 걸로 안다. 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탈당은 잘못됐다. 그리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공천 받고 당선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공천이 떨어졌어도 저는 탈당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 유세 다녔는데 예, 예. 어쨌든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다. 저는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02년도 대선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했던 대선 보면 후보를 흔들거나 당을 흔들거나 그러면 오히려 지지자들이 더 결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나쁘지만 그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지지자들이 더 이렇게 뭉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지지자 콘크리트 지지율은 결집하지만 이제 확장성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또 잡았어야 되는 거 열심히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꼭. 제일 무서운 표가 동정표라고 그럽니다. 자꾸 이렇게 후보를 흔들고 아하. 당을 흔들고 했을 때는 후보에게 더 결집하는 가능성이 더 많고 자. 특히 이번 대선은 SNS 팟캐스트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예, 예. 실제로 여기서 정보가 공유되고 확산되는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실제로 그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표기 때문에 온오프 네트워크가 연동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어떤 대선보다는 진보층의 적극적인 열성 지지자들의 활동이 클 것이다.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가 뭐 많이 들어오네요. 보겠습니다. 2624님, 보수의 특성상 보수는 결국 보수에 투표하지 않겠습니까? TK 유권자가 안철수 후보를 끝까지 지지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는 문자가 있는가 하면 문재인 대세론, 설마 이회창 대세론처럼 끝에 가서 꺾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정성기님의 문자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6133님은 안철수 후보의 급부상은 혹시 언론에서 너무 띄워주기 해서 영향을 받은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오고 있고. 제가 10여 년 동안 지켜보면서 예. 안철수 후보 확정된 순간 전 신문, 전 언론, 전 방송에서 그렇게 톱뉴스로 다룬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39개 석을 갖고 있는 당의 후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당 후보는 안 그랬을 거요. 심상정 후보를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요. 정두원 전 의원님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진짜 좀 띄우게 합니까 지금 물론 언론이? 보수 언론에서는 띄우기를 좀 하죠. 그래요. 예. 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엄청 하죠. 띄우기를 하니까 뜬다는 게 문제는 거죠. 아니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띄우면 많이들 뜨잖아요, 진짜. 그리고 보수가 이제 왜 보수를 왜 안 찍냐 예. 누가 어떤 청취자께서 그러셨는데 예. 저부터 자유한국당 안 찍습니다. 징그럽거든요. 예. 징글징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민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무소속이시잖아요. 무소속이세요. 예. 예. 그렇지만 보수세요. 무소속이면 아무데나 찍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몸담았던 예. 이제 친정 같은 데인데 예.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쳐다보기도 예. 싫으세요. 야, 이런 민심.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번 대선에 키를 잡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정청래 의원님. 정두원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도 그 부분은 동감하세요. 이 보수가 징글징글하다. 그 누구 찍어야 되지 하는 이 사람들. 그래도 중요합니까? 그 손가락 법칙이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자기 친정 찍게 돼 있어요. 손가락의 법칙이 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견 보내주시고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하위 리그, 그러니까 중간 아래 리그 얘기 잠깐 해볼게요. 10% 이하 지지도를 보이는 그룹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그리고 문재인. 문재인. 죄송합니다. 김종인. 문재인을 말한 게 문제네. 김종인 전 대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요. 네네. 이분 결국은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사실 탈당 때보다도 좀 조용해요. 언론들은 탈당할 때 떠들썩했던 거에 비해서. 이분이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출마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가. 정두원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어제도 저녁 먹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 굉장히 많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사실 이해가 안 가고 별로 여기서 거론할 만한 별로 그래요? 필요가 없죠. 아, 그럼 진짜 대선 대통령 하고 싶어 나오신 거예요? 뭐 다른 의도 없이? 의도가 하여간 일생에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간다. 예, 이제 나중에 뭐 이제 후회는 없게 하자 뭐 이제 그런 거 말고는 이해가 안 가는 안 거죠. 가는 총정리 전 의원은 어떻게? 출마 선언을 했으나 완주하지 못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완주하지 못한 이유가요. 실제로 그 많은 선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거기는 정당 보조금도 안 나옵니다. 예, 예. 주목할 것은 김종인 그 후보의 예. 최측근이라고 예. 할 수 있는 이현주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예. 국민의당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언론은 왜 김종인 후보에게 안 가고 국민의당으로 갔을까? 저는 미리 가서 사전 터잡기 하고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에 예. 안철수 후보 손을 들어주면서 드랍하는 그런 것을 저는 추측해 볼 수 있다. 추측해 볼 수 있다. 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지지율 미미하지만 그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부직을 생각할 수도 있죠. 정부직 하나를 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국민들은 예.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 김현정 앵커한테 팩트, 의도, 태도가 중요하다. 예, 예. 근데 의도를 다 들키고 있고요. 국민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태도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안철수 후보를 설령 나중에 손을 들어주고 드롭할지언정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미 의도를 들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요. 아이고, 쏜살같이 지났습니다. 1121님. 앞으로 정브라더스 두 분이 계속 같이 나오시면 안 될까요? 전 좋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10초 전에 들어왔잖아요. 스튜디오에. 예. 예,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예. 잘 모르겠어요. 이러다 늦으면 어떡하죠? 생방송. 늦으면 한 분이 하시는 거죠. 월간 정청래, 월간 정두원 통합본 여러분의 반응도 뜨겁고요. 훨씬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생각 못했던 허점들이 보이면서 정도원 의원님 좋네요. 판도라 같이 해보니까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깊이가 있고. 네. 소감 한마디씩 하세요. 정두원 전 의원. 오늘 통합본 해본 소감 어떠세요? 정청래 의원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기가 질려요. 질리신답니다. 정청래 의원님 소감. 네? 소감 한마디. 네. 반갑네요. 어젯밤에 텔레비전 보고 또 여기서 보니까. 오늘 두 분 고생하셨고요. 이 두 분이 오늘 사실은 이제 밤에 일정도 많으신 분들인데 스튜디오에 생방송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거 참 성실함이고 청취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이 두 분께 박수를 보내면서 통합본 종종 마련하겠습니다. 네. 네. 네, 나가서 해장국 같이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간 정청래, 월간 정두원 통합본으로 마련한 특집이었습니다.